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제 프리랜서를 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랜서를 하실 때, 글쎄요, 프리랜서가 참 소득이 꽤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문제는 4대 보험이 절대 안 되고, 그 세금 공제도 거의 없이 받기 때문에 일단 받는 돈은 많아요. 근데 그 받는 돈이 만약에 그게 계속 1년 내내 계속되면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SI 프로젝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SM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지보수를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만약에 SI로 말씀을 드리면 그 SI 중에는 1년 이상 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되게 찾기 힘들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그리고 1년 이상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도 거기 안에서 내가 똑같이 계속 1년 이상 있지도 못해요. 어느 파트, 어느 부분에서 그 원하는 기능만 구현이 되면 바로 이제 중간에 1년 채우기 전에 나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6개월짜리를 모집합니다.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이제 적응 기간 했다가 한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하고 5개월 때쯤, 또 5개월 초반 때쯤, 그때쯤 나가라고 해요. 6개월짜리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음, 세금 문제예요. 세금.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5월 달에 환급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환급 신고를 절대로 개인이 하지 마세요. 개인이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한번 개인적으로 했다가 환급은커녕 100만 원이 조금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이전에 보통 요즘 1, 2, 3월이니까 2, 3월 사이에 만약에 처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 프리랜서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아는 세무사가 혹시 있는지, 좀 잘하시는 세무사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세무사한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그 돈을 드리면 굉장히 환급을 되게 잘 맞춰서 해줘요. 그래서 보통 500 이상 벌게 되면은 뭐 체크카드는 뭐 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 이상 만약에 월급을 타고 뭐 이것저것 체크카드니 뭐 현금 영수증이니 뭐 가족수당이니 이런 걸 따지면 뭐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이걸 꼭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저는 제 경우에는 100만 원이 좀 넘게 환급을 받았어요. 제가 100만 원을 내야 된 상황에서 바뀌어서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돈을. 그렇게 이제 세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냥 프리랜서는 내가 사업자고 내가 곧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회차 중에 그 3년차 프로젝트, 이제 개발자 3년차가 되면 이제 코드가 보이고 이것저것 많이 눈에 띄고 이제 한번 이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3년을 끝내고 바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여러 사수들이나 여러 다른 동료들이 내가 혹시 못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실드를 쳐주거나 많이 같이 협조를 해서 뭐 빠진 부분들을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사수들이 좀 채워주는 경우도 좀 있고 한데,
네, 프리랜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믿을 사람이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서지 않으면 그 프리랜서 하는 경우에 되게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적정선, 이제 이거는 적정선입니다. 그 3년이라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뭐 저와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 좀 느리게 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평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보통 3년 차 이상 지난 다음에 이직을 한번 하시고요. 이직을 해서 1년 반 정도씩 한 두 번 정도 해서 3년 정도를 더 보내세요. 그래서 6년 차가 된다. 오늘 이제 영상의 제목은 SI를 도전하려면 개발자 6년 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영상 제목을 올릴 건데 6년 차 이상이 되신 다음에 프리랜서를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음,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그래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러 가는 경우도 저도 비슷하게 당했지만 사실 업체 입장에선 저한테 당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모든 프로젝트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왜 프로젝트를 실패했느냐 물론 자기 반성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번 복귀를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6년 차가 돼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기 이전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제 이쪽 프로그래머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모집 요강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이제 뭐지 공공기관 프로젝트거나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SI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거의 자격증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 기업체별로 대신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걸 보고 그 적성 검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6년 차가 되면은 프리랜서를 하는 자격 요건은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프로젝트는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해서 못해도 더 하면 더 좋고요. 1년에 하나씩 해서 총 6년 동안 최하 6개부터 어느 정도 적정선이면 10개까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서는 기업체에서는 이제 기업체의 각종 솔루션이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체 내 솔루션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최소한 1년에 하나 해서 6년 동안 최하 6개에서 좀 괜찮으면 10개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경험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비스 규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비스 규모는 최소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내가 만든 사이트가 사용자가 최하 100만 이상, 최하 100만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키우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만든 이제 100만 이상의 유저를 갖고 있는 그 DB 설계를 하거나 사이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최소 5건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게 나중에 SI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동시 접속자 수가 막
이제 몇 명이 되고 뭐 회원 수는 막 100만 명이 넘고 막 이런 걸 해봐야 이 DB 설계를 하거나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일반 홈페이지 설계와 유저가 많은 곳의 설계는 완전히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많은 유저가 붙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가 금방 느려지고 금방 막 다운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최적화시키고 DB를 튜닝을 하고 DB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DB에 관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100만 이상의 프로젝트를 최소한 3건 이상 많으면 5, 6건까지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설계를 맞춰서 해보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보냈던 그런 경험들이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은 이제 대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대기업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없어요. 대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더더욱 없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툴을 이런 것도 사용해 보세요, 이런 것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에 가면 그런 거 잘 안 해요. 대기업은 좋죠. 복지가 좋고 여러 가지 다 좋고 참 여러 대기업도 많이 가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컴공과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알만한 대학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한양대, 중앙대 뭐 기타 여러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그 안에 있는 컴공과 출신들 거기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리고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 대회에서 상도 타고 그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그런 스펙 가진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취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IT 쪽을 전공을 하세요. 훨씬 취업이 잘 돼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따로 세긴 했는데 이런 100만 이상 유저를 갖고 있는 사이트를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바일도 옛날에는 앱을 전용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웹앱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웹을 만들어 놓고 웹을 이제 HTML5로 해서 이제 모바일 어디에서든 사이즈에 맞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HTML5로 만들어 놓고 앱을 이제 겉으로 감싸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웹앱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플러스가 돼서 6년 차에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구조가 좀 안 좋아요. 대부분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면 SI 업체에 파견을 나가는데 SI 업체가 1차와 2차로 나눠진 경우가 많아요.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3차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3차까지 가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고요. 1차에 이제 원 발주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1차 SI 업체가 받아서 그 SI 업체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이제 2차 SI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조인을 맺고 계약을 맺어서 2차 업체들이 이제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사람을 뽑아놓고
1차 업체한테 보내면 1차 업체가 계약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정직원 서류를 꾸며서 이제 대기업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닌 데도 있어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런 데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SI를 하시게 된다면 주로 나중에 컨택을 해오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2차 업체일 거예요. 그래서 6년 차에서부터 8년 차까지는 2차 업체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게 될 거고 8년이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2차 업체 하지 마시고요. 8년 이상부터는 이제 1차 업체가 어딘지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면 여러 이제 직원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 중에 1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차에서 오시는 분들은 2차 업체보다 이제 이제 1차와 2차로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띄는 게 있는데 그 수수료를 1차는 덜 띄게 되잖아요. 그 덜 띄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덜 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이제 임원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임원 중에 일부를 기업 이제 직원들 월급으로 조금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 업체는 이제 원 대기업하고 정식 계약을 맺고 계속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중에 하나를 알아내면 그런 업체들은 일단 급여가 더 셉니다. 2차보다는. 보통 잘하면 2차 업체보다 월급이 50에서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어요. 거의 100만 원 가량 더 주는 경우도 봤으니까 이제 8년 이상 차부터는 1차 업체를 한번 잘 들어가서 프로젝트 안에서 1차 업체 직원이 어떤 분들인지 찾아보시고 자기도 소개해 달라고 그 직원분한테 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이제 사실 뭐 개발자가 전문성이 있고 전문직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사람을 잘 사귀는 게 좋아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내는 게 좋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이제 대기업 원청 사람들하고 이제 업무 분배나 이런 거 할 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던져준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그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받아서 그건 반드시 꼭 끝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프리랜서를 첫 시작은 6년 차 이상부터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세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리랜서를 하기 위한 자격 조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DB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화면 쪽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스프링 이제 툴을 한번 설치를 해보는 화면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DB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라는 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기업용 홈페이지는 이제 설계 자체부터가 다른데 일반적인 웬만한 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만 뭐 개인이나 이런 아니면 작은 회사들의 홈페이지들 그런 홈페이지들은 굳이 힘들어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디자이너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디자인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워드프레스와 부트스트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것들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인력 마켓 시장에서 내 이 익숙해진 실력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수고비를 받고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